현장 기자들의 생생한 취재 뒷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폭력 시위와 정부의 엄정 대응, 이 조계사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계속 대치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로 또 숨어들어서 조계사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는데, 자, 이걸 첫 번째 주제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평화 시위를 약속했습니다. 옷이 다 찢어졌거든. 그냥 훌렁훌렁 다 벗고 팬트 바람이 지금 있어요. 네, 6일까지 기다리겠다는 조계사 신도회의 결정에 민노총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어제는 은신에 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관음전 4층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참 특이하게 여기서 기자회견 형식의 발언을 하는 그런 모양도 나왔습니다. 민노총에서 나온 발언부터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조계사 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그런 집단적인 폭력 난동이 20여 분간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조계사에는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어제 벌어진 관음전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시급히 진상과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부터 12월 5일까지 총궐기 대행진이 평화적으로 성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위에 창문에서 인사 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동지, 네, 얼굴 좀 보이게 해주시고요. 손 좀 흔들어 주시죠. 잘 견디겠습니다. 우리가 12월 5일 진짜 살려고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많은 민중들이 올라옵니다. 이 목소리를 정부는 들어야 합니다. 왜 듣지 않고 차벽과 물대포를 막습니까? 우리는 평화 시위를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상균 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조계사를 현장 취재 중인 사회부의 최지영 기자가 출연했습니다. 최 기자, 지금 조계사 취재한 지 며칠이나 됐습니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은거했던 지난달부터 지금 오늘까지 해서 17일째 조계사에서 같이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17일 동안 계속 아침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한상균 위원장과 다음에 민주노총 인사들 그리고 조계종 측과의 벌어지는 일들을 계속 취재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계사 측과 조계종 측, 신도회 측들의 입장 발표도 시시각각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조계사에 머물면서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조계사 본관하고 대웅전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건물이 이제 관음전이라고 저도 그쪽을 가끔 지나다니고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건물에 한상균 위원장 혼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옆방에 다른 민주노총 사람들이 기거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까? 이틀 전에 그 관음전에 조계사 신도회 임원들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한상균 위원장과 그 민주노총 임원들도 간부들도 몇 명 들어가서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한 층을 거의 같이 쓰고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게 관음전 4층인데요. 그 다른 이영주 사무총장이나 다른 간부들도 같은 4층의 다른 방을 쓰면서 함께 기거를 하고 있었다가 지난번에 신도회 측에서 한상균 위원장에게 이제 항의를 하러 들어갔을 그 이후로 다 쫓겨나고 한상균 위원장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한상균 위원장은 식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식사 같은 경우에 알려진 대로는 민노총의 그 조합원들이 한상균 위원장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외부 음식을 날라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그 한상균 위원장이 절밥은 먹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 민노총 조합원들이 외부에서 음식을 사서 배달을 시키거나 해서 직접 가져다 주는 것으로 알려져 그러면 있습니다. 그건 경찰이 그거는 용인하고 있는 거군요. 음식을 날라주고 하는 사람들은 수배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 민주노총의 사람들입니까? 네, 민주노총 조합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이틀 전까지는 그 민노총 사람들이 관음전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허용이 됐었는데요. 근데 신도회 측에서 그때 항의를 한 이후에 아예 관음전 1층이 폐문되면서 외부인 출입을 아예 봉쇄하고 있습니다. 네, 조계사 내부의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신도회에서는 좀 보니까 중장년층으로 이루어져서 한상균 위원장을 강제로라도 퇴거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언론 보도를 보면 조금 젊은 층의 청년들은 절대로 경찰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또 그런 입장을 보이던데 조계사 내부에서의 갈등이 좀 심각한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보셔오셨던 것처럼 조계사와 그 조계사 신도회 사이에 그 갈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조계사 신도회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한상균 위원장이 한시빨리 나가서 조계사의 평화를 좀 유지해 주어야 한다라는 입장인 반면에 조계사나 다른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그 한상균 위원장이 제시한 그 6일까지 좀 그 신변보호 요청한 대로 놔두자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최혜표 주장님. 지금 조계사에서는 아주 고심 끝에 6일까지는 머물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것은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노총이 노린 게 그대로 좀 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5일이면은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저께 이제 박준 부회장, 신도회 부회장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신도회 결정이라는 그 결정 과정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본인들이 한 15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 중에 잘 이렇게 그동안에 나타나지도 않고 그 잘 모르는 얼굴이 와서 미리 이렇게 작성을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신도의 입장이라는 거를. 그리고 그거를 분위기를 전부 몰아가더라.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것이지 신도의 입장과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뭐 최종적으로 이제 종무실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믿어야 하겠지만 그 결정 과정이 그렇게 매끄러운 건 아니었다 싶은 생각이 들고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회라는 이름으로 저렇게 이제 뭐 결론이 나왔으니까 그걸 보면 결국은 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측이 요구하고 주장했던 대로 그대로 다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일부 그 신도회들이 많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불만을 조계사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이게 원만하게 해결해야 될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저는 제가 보건대는 뭐 그 신도의 내부도 지금 갈등이 있는 것이고 특히 지금 박준 부회장을 비롯한 그 상당수의 신도회 측에서 한상균 위원장 보고 그 전에라도 빨리 나가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조계사든 한상균 위원장이든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자, 최지원 기자.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또 한상균 위원장 못지않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 머리를 이렇게 완전히 깎은 저희가 그래픽을 좀 만들었는데 이영주 사무총장인데 굉장히 좀 가녀린 체구의 여성인데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이영주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한상규 위원장과 함께 그 직선제를 통해서 민주노총 내 그 투표를 거쳐서 당선된 인물인데요. 그 서울 중랑구에 있는 모 초등학교의 교사로 재직을 하다가 지금 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럼 현직 초등학교 교사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학교 측의 표현으로는 민주노총에 파견 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서주민 기자. 지금 이영주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조계사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달라. 또 이런 취지의 얘기를 조금 전에 했어요. 아마 신도회 분들이 좀 들어가서 한상균 위원장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CCTV가 있으면 이걸 보고 싶어요. 그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상균 위원장이 이렇게 속옷바람이 됐는지 참 궁금한데 지금 폭력 시위를 일으켜서 조계사로 이렇게 피신한 상태에서 본인들이 좀 폭력 행위를 당했다고 나오는 게 이건 좀 적반행위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지 않아요? 뭐 그렇죠. 그렇게 어쨌든 본인들이 불법 시위, 폭력 시위 본인들이 뭐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본인들이 주최한 행사에서 이제 그런 어떤 소요 사태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명확하게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 왜 집회의 자유를 막느냐 뭐 이런 얘기들만 좀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본인들이 주최한 행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불법 행위, 폭력 행위는 용인하지 않겠다. 우리가 애초부터 그 부분은 염두에 둔 바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좀 여론의 추이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홍혜영 기자.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12월 5일에 집회는 민주노총에서 평화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또 이게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이렇게 해서 야당 의원들이 직접 민주노총 사람들과 함께 거리로 나갈 지금 그럴 계획인 거죠? 네,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지도부가 나서서 이번 집회를 평화적으로 이끌겠다,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민주총궐기 때는 야당 의원들이 왜 나서지 않았는지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평화적인 시위를 하겠다는데 왜 보장을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면은 야권 정치인들이 진작 그 책임을 다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지원 기자.
저도 최지원 기자처럼 막 경찰 기자라고 그러죠. 그렇게 초년 시절에 그렇게 현장에서 밤샘도 하고 또 농성하는 현장에 언제 경찰이 들어오느냐 이런 것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또 취재하기도 했는데 지금 조계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12월 5일을 앞두고 경찰이 공권력을 동원해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해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애초부터 경찰 측에서는 경내 진입은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근데 지난번에 밝혀진 바로는 외부에서 혹시나 그런 한상균 위원장을 끌어내달라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진다면 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경내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취한 적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들려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이제 신도회 측에서 한번 항의를 하고 난 이후에는 그날 밤에 체포를 하겠다라는 말이 좀 오가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잠잠해졌고 또 화쟁이랑 신도회 측도 합의를 봤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좀 조용해진 분위기입니다. 현재 조계사 주변에서 이렇게 취재를 하고 있는 기자들은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많습니다. 엄청 많고 한 100여 명 정도의 취재진이 100여 명 정도나 있습니까? 그만큼 관심이 많이 몰려 있다는 것이군요. 좀 분란이 커지고 그 조계사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는 게 서서히 드러나면서 취재진이 점점 더 늘어난 분위기고요. 언제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밤 지새는 취재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TV조선 시청자들을 위해서 조계사의 상황 열심히 좀 전해주기 바랍니다. 최지원 기자는 저희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제가 조금 발음이 잘못 나왔습니다. 심 대표가 드디어 이 복면 시위와 관련된 이런 얘기에 또 동참을 했습니다. 만화 캐릭터 뽀로로라고 있는데 아주 이 가면을 쓰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서 심 대표는 시위대를 박근혜 대통령이 IS에 비유했다고 하면서 이를 정면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를 영상으로 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오늘 복면을 쓰고 나와봤습니다. 제가 IS처럼 보이십니까? 그렇게 위협적이십니까? 한 번만 더 사진 촬영을 하고. 최 편집장님. 지금 복면 시위 금지법이 복면을 하고 나와서 쇠파이프를 경찰에게 휘두르는 사람을 잡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희화화가 돼서 복면을 쓰고 파티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복면 쓰고 다니는 꼬마들까지 잡아간다. 지금 이렇게까지 희화화되고 있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희화화된 게 아니라 희화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심상정 대표를 비롯해서 야당에서 하고 있고 저거 우선 제목부터가 복면금지법입니다. 복면 시위금지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보면 그 리얼미터가 조사한 게 있어요. 복면금지법에 대한 찬반을 물으니까 그 복면금지법은 안 된다는 게 훨씬 높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 또 어제죠. 오늘이군요. 오늘 저 RN서치가 조사한 거 보니까 복면 시위 금지에 관해서 질문을 하니까 복면 시위 금지가 훨씬 높아요. 금지가 49.4고 현행처럼 해야 된다가 3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복면을 쓰고 폭력 시위를 하는 거는 반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런 식으로 제가 보기엔 여론을 잡고 호도하려는 정치권, 일부 정치권 저런 행위는 금지하고 자제하고 왜 그러냐면 지금 누가 복면 쓰고 다니는 걸 막습니까? 복면을 쓰고 비겁하게 쇠파이프를 들고 뭐 폭력 시위를 하는 것 그걸 막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를 보여줬으면 하는 게 희망입니다. 제가 그 부가 말씀을 좀 하나 드리면 이 법안을 발의한 게 정가변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원실이랑 좀 통화를 해봤는데 굉장히 억울해하는 게 원래 18대 때 한번 발의가 됐었답니다. 이 법안이 발의가 됐었는데 당시에는 모든 시위에서 복면을 쓰는 게 금지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야당의 강한 반발로 무산이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건 여러 가지 불법 시위가 있을 경우, 불법 폭력 시위가 있을 경우 그런 경우는 단서가 이게 전제 조건이 불법 폭력 시위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복면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이제 심상정 그 대표처럼 복면을 쓰고 평화 합법 시위를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프레임이 그렇게 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조금 억울해하는 측면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조금 기존의 노선하고는 달리 온건한 노선을 가지고 오면서 중도층의 시선을 좀 잡기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건은 조금 잘못 짚은 거 아니냐, 저는 그런 판단도 좀 듭니다. 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안철수, 전 현 대표 사이에 계속 역제안이 오고 가고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양측의 싸움, 두 번째 주제로 얘기 나누겠습니다. 문 대표께서도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제가 좀 더 의견을 듣고 이제 답을 내놔야겠죠. 홍혜영 기자, 네. 지금 화성에서 온 문재인, 그다음에 금성에서 온 안철수, 이 두 사람 정말로 화해할 수가 없는, 이번에야말로 그런 관계가 돼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 판도, 이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안철수 전 대표가 혁신 전대를 제안을 했고 문재인 대표가 이걸 받느냐 마느냐 그것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오전 최고위 때는 최고위원들이 주승용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이제 문 대표의 빠른 결단을 촉구를 했습니다. 주승용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혁신 전대를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1월에는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니까 문재인 대표가 빨리 결단을 내려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문재인 대표 측은 일단 전당대회를 하면 일단 당내에서 또 계파별로 나뉘어가지고 물고 뜯고 싸우기 때문에 당 내용이 더 깊어지기만 한다, 이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제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의 제안에 답은 내놔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를 넘기지 않고 뭔가 근데 긍정적인 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이제 문 대표 측이 아주 고민을 하는 부분일 텐데요. 안 전 대표를 아예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게, 안 전 대표가 또 이번 제안에 대해서 무시를 당했거나 아니면 거절당할 경우 안 대표가 비주류 일부 의원들과 집단 탈당할 가능성도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예 무시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도 좀 마땅치 않은 입장이어서 고민이 아주 깊을 겁니다. 네, 문재인, 안철수 이 두 정치인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민심을 잡기 위한 양측 간의 신경전도 아주 치열합니다. 광주에서 김장김치를 맛보는 안철수 의원이 있는가 하면 또 독거노인 가정에 문풍지 붙이기 봉사에 나선 문재인 대표. 자, 각각의 행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저는 전체로 오히려 확대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 호남만 물갈이가 돼야 됩니까? 아니, 여기는 우리 묵봉이 붙이는 게 오히려 햇빛을 차단해가지고. 오늘 야권의 내분을 다룬 기사 중에서는 단연 이 경향신문의 이 기사와 또 사진이 화제였습니다. 안풍을 막아라, 문단 속의 기술,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아주 하나 잘 썼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이 독거노인 집에 가서 문풍지를 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주민 기자, 지금 보면은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가 안철수 대응법, 안풍을 막아라 이렇게 하면서 전대 수용 여부에는 함구를 하고 또 혁신안 지키기에 올인을 하고 당 의원들과 소통 강화해서 재촉 말고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이런 방법으로 안풍을 막을 수 있을 걸로 봅니까? 글쎄요, 일단 좀 지켜봐야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철수 대표도 이제 예전에 안철수 대표가 아니거든요. 전 대표지만 안철수 의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재인 대표를 공격의 고리로 삼은 이상 이렇게 순순하게 물러날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홍영 기자가 얘기했지만 주말에 어떤 대답을 또 내놓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또 갈등으로 확산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혜편 시장님, 지금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하나 지금 무기로 꺼낼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혁신위의 결의를 지켜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혁신위 결의 중에 하나가 현역 의원을 평가해서 20%를 물갈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현역 의원을 평가하는 구성원단은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꺼내들 확률 상당히 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 그거는 현재 평가가 진행 중 아닙니까? 진행 중이니까 이번 달 말쯤 되면 그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제 다음 달 초쯤 되면 실제 20% 탈락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이제 점수화돼서 딱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이미 혁신안은 실천 단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안철수 대표는 그 혁신안이 아니고 내가 내놓은 혁신안을 가지고 전당대회를 하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에서 둘이 맞부딪히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문재인 대표가 지금 뭐 그렇다고 그래서 저 하위 20% 탈락을 빨리 가시화시킬 수는 없을 것이고, 예. 여하튼 지금 안철수 의원이 내세운 혁신전당대, 그러니까 이제 결국 따지고 보면 조기전당대회죠. 조기전당대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무슨 대안을 내놓을 것이냐, 이제 이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보기엔 아마도 제3의 대안으로 일단 그 안철수 의원의 공격을 예. 막지 않을까 싶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홍혜영 기자, 네. 야당을 출입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저희가 이렇게 큰 화면에 지지율을 좀 띄워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미약 하나만 조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그런데 문재인 대표하고 다음에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은 지금 조금씩 오히려 오르는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한 2%에서 3% 정도씩 약간 오르는 분위기인데, 네. 이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저도 이 여론조사 결과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여론조사 기간을 봤습니다. 예.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인데 이때는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에 조문 정국일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야당의 과거 이제 민주화 운동이 부각되던 그런 아하. 시기였고, 네. 지금 조금 전에 최근 나온, 그러니까 지난 주말까지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가 또 있었는데요. 예. 거길 보니까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5%포인트나 떨어졌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안철수 네. 전 대표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그 안철수 전 대표가 혁신전대를 내놓으면서 예. 문재인 안철수 측이 또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양상을 보이니까 아하. 여론이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에 나오는 또 여론조사를 봐야지만 네. 두 사람이 싸우면서 같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또 하락하느냐, 이걸 좀 볼 수가 있겠군요. 네. 네. 이번에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험지 출마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웃음입니다. 20대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당 내부에서 특히 험지 출마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출신 인사들과 당 지도부가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영남과 서울, 강남의 출마에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 대표적으로 서울 출마를 촉구했는데, 김무성 대표의 답은 역시 부정적이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무성 대표 서울 출마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 출마에 준하는 결단 없이는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없고, 저는 특히 우리 김무성 대표가 지금 정치적 살을 걸고 있는 국민 공천제에 대해서 지금 당내에서 많은 반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착 상태를 일거에 깨부수려면 우리 당대표께서 결단을 해주셔야 된다. 저는 제 지역구의 지역 주민들에게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준 기자, 지금 여당 상황을 보면 김용태 의원이 굳이 저렇게 얘기한 것은 김무성 대표를 어떤 대표를 하나 삼아서, 김무성 대표가 만약에 부산이 아니라 험지에 출마를 하면 그 다음에 강남에 출마하려는 인사들이나 또 대구 경북 지역에 출마하는 인사들이 따르지 않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김무성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닌가, 그런 그렇죠. 분석이 나오는데, 뭐 김용태 의원 이제 성향을 분류하자면, 굳이 분류하자면 이제 비주류니까, 예. 만약에 또 친박 의원, 또 친박 중진을 향해서 공격을 했다면 이게 어떤 계파 갈등의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런 예. 오해를 또 살 수도 있고, 예. 또 당 대표이기도 하고 해서 김무성 대표를 굳이 꼬집은 것 같은데요. 김무성 대표가 오늘 이렇게 확실하게 내 지역구에서 심판받겠다라고 하면서 그 김용태 의원이 요구했던 두 가지, 그러니까 서울 출마에 준하는 거니까 서울 출마를 하던가 비례대표 말단의 배정을 받던가,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일축을 한 셈이 돼버린 거죠. 예. 최혜편 시장님, 지금 김용태 의원의 발언은 저건 하나도 사실 틀린 게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무성 대표를 좀 겨냥했다는 것 말고는 험지의 청와대 출신 인사들과 다음에 현 내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가서 당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는 여당 의원들이라면 당연히 좀 해야 하고, 또 이게 하나의 선거에 임하는 여당의 자세가 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도 좀 아니, 그러나 나오지 않습니까? 김무성 대표는 거기 부산에서 계속해서 5선을 한 분인데, 그분을 갑자기 지역구 바꿔서 서울로 와라, 이렇게 얘기한 건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용태 의원이 얘기한 거는 여야를 떠나서 다 맞는 얘기인데,
주로 어떤 분들한테 맞는 얘기냐면 청와대에 뭐 수석비서관을 했다든가 아니면 장관을 해서 여하튼 이 박근혜 정부에서 상당한 정도의 혜택을 받은 분들, 네. 그분들이 그냥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데 가서 배지 하나 얻으려고 하지 말고 본인들이 혜택을 받은 만큼 어려운 데 가서 출마를 해서 당을 위해서 기여를 해라. 왜 뭐냐면 결국은 지금 그 새누리당 의원이 있는 곳을 가서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당 의원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하는 점에서는 맞는 얘기인데 그 부산에서 5선씩이나 한 분을 데려다가 서울에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정답은 아니죠. 그런데 또 정세균 의원 같은 경우가 무진장이라고 하죠. 전북에서 네. 또 그렇게 하고 또 서울 종로에 나와서 어려운 싸움을 해서 또 이긴 선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하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그러나 정세균 듭니다. 의원이 여기 종로에 나온 거는요. 종로가 저 새정치민주연합한테 그렇게 험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얘기는 그렇죠.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죠. 자, 홍영 기자. 지금 야당 내에서도 문재인 대표 보고도 부산에 출마해야 된다. 또 그렇게 얘기도 나오고 또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도 험지, 저는 사실 노원도 그쪽도 네. 사실 만만한 데는 아닌데 지금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 구민과의 약속이 있으니까 부산 출마는 사실상 이제 고사를 한 상태고요.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구가 지역구인데 그 비례대표 의원인 배재정 의원을 사상 지역위원장 자리를 물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부산에 출마를 하더라도 아직 가능성은 다 열어둔 상태인데 사상 출마는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관측이 많고요. 이 때문에 이제 김무성 대표 지역구인 영도로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뭐 정면 대결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뚜껑은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장 취재 기자들과 함께한 시사큐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시사큐 2부가 이어집니다.